이번 영상은 모조 언어에서의 파라미터라는 것과 아규먼트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함수를 정의하거나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 전달되는 매개 변수들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아규먼트라고 많이 표현하고 또 간간히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모조 언어에서는 과연 이 둘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조 언어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 실행 속도 면에서의 그 장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파이썬에 대해서 특히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파이썬 언어에 대한 대체 언어라고까지 사람들 사이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모조 언어가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는 파이썬에 비해서 더 불편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거를 왜 사용을 해야만 하는가, 어떤 부분에서 모조의 장점을 찾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것이 파라미터와 아규먼트의 차이점, 그리고 이들의 용도입니다. 모조에서 제공되고 있는 텐서라는 타입에 대한 예시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언어로서 소개된 부분도 있다 보니 텐서라는 것을 타입으로서 별도로 만들고 이에 대한 설명도 적지 않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코드 전체를 지금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빨간색 네모박스로 쳐져 있는 내용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네모박스 안에는 rand 함수를 호출하고 있고, 두 번째 네모박스에서는 텐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때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대괄호로 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소괄호로 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많은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호출하거나 객체를 생성하거나 할 때 소괄호 안에다가 매개 변수들을 나열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어들의 대부분의 언어들과 컨센서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모조 언어의 경우에도 소괄호 안에다가 아규먼트들을, 매개 변수들을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괄호로 싸져 있는 부분이 바로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화면 상단에 노란색으로 지금 제가 해놓은 부분처럼 함수를 호출한다, 그렇게 되면은 함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다가 파라미터들을 나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괄호 안에다가는 아규먼트들, 매개 변수들을 나열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함수를 호출할 때 다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은 아니고요. 파라미터들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정의가 된 함수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함수들도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코드에서 네모박스 부분만 또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텐서를 생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대괄호 안에다가 파라미터들을 던져주고 있고, 소괄호 안에다가 한 개의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네모박스들을 쭉 살펴보시면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파라미터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데이터 타입에 대한 것들이 전달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아규먼트들의 경우에는 소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쭉 보면 어떤 함수가 동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값들이거나 혹은 객체가 생성될 때 필요한 값들, 필드에 들어갈 값들 혹은 멤버 변수로 들어가야 될 값들이 소괄호 안에 나열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예시의 경우에는 파라미터로서 전달되는 게 타입에 대한 정보만을 담고 있으나 이 외에도 다른 값을 가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입에 대한 정보도 담고 또 다른 어떤 임의의 숫자 값도 함께 전달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이 파라미터는 당연히 2개 이상도 전달될 수 있도록 가능하고요. 또한 타입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임의의 정보도 함께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고 계신 예시들에서 다 타입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것처럼 파라미터에는 주로 타입에 대한 정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코드의 경우에는
아마도 D타입이라는 것을 처음 보셨을 겁니다. D타입은 데이터 타입, 자료형을 위해서 모조 내에서 제공되는 빌트인 열거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데이터 타입을 위해서 별도의 빌트인 이넘을 제공을 하는 한편 파라미터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대체로 자료형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모조 언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모조 언어에서는 파이썬 언어에서의 그 편의성, 그러니까 타입에 신경 쓰지 않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었던 그런 문법적인 편의성을 어느 정도 끌고 오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C 언어, C++ 언어에서의 그 스트릭트한 타입 체킹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었던 실행 시간적인 장점을 동시에 취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원하는 부분에서는 타입을 명확하게 스페시파이 하면서 병렬 처리를 통해서 속도적인, 실행 속도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앞서 살펴본 예시에서 이미 보신 것처럼 파라미터와 아규먼트를 사용하는 그 문법은 지금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파라미터와 아규먼트에 대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의미는 무엇인지 방금 알려드렸어요. 주로 파라미터는 자료형을 지정을 하는데 많이들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꼭 자료형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죠. 아규먼트는 어떤 함수를 실행하거나 객체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값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곳에 나열이 되어 들어간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용도 면에서의 차이점 외에도 파라미터와 아규먼트는 각각 컴파일 타임의 값이고 런타임에서의 값이다 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텐서 객체를 만들고자 할 때 파라미터를 지금 dtype.float64라고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64비트짜리 플로팅 타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타입은 64비트 플로팅 포인트 타입이 컴파일 타임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파이썬 언어를 본떠서 만들기는 했지만 파이썬 언어는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이잖아요. 컴파일이라는 게 없죠. 근데 모조는 컴파일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 과정에서 이 타입이 결정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반면에 아규먼트의 경우에는 런타임이 결정이 된다. 실제 실행이 될 때 그때 결정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tensor dtype.float6400 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64비트짜리 플로팅 포인트 데이터 타입인 거는 컴파일 타임에 결정이 되었으나 이것이 100개가 들어있는 100개의 아이템이 들어있는 텐서로서 실제 생성되는 것은 이 런타임에 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파라미터와 아규먼트를 동시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파이썬 언어처럼 쉬운 코드를 작성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실행 속도를 많이 잃어버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른 실행 속도를 자랑하는 C 언어에서의 장점을 일부 가져와서 각 변수들이 담는 밸류의 자료형을 명시를 하도록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실행 속도에서 이점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병렬 처리를 통해서요. 특히 나중에 이제 심d라는 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병렬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빠른 실행 시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뭐하러 그렇게 빠르게 동작하는 코드를 짜려고 하나. 그냥 동작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파이썬으로 대충 짜도 잘 동작을 할 건데 쉽게 스트레스 안 받고 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게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는 정말 큰 데이터를 다루어야만 하는데 지금의 이 컴퓨팅 파워가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아직은 그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는 못해요. 데이터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쌓여왔고 또 더 쌓여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그 스펙이 물론 지금도 발전은 하고 있으나 지금 그 속도를 미처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 초창기 그 컴퓨터가 개인에게 보급이 됐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이제는 실행 속도까지, 메모리 사용량까지 어쩌면 생각을 해서 코딩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이 이 모조 언어가 갖고 있는 모토랄까요? 그것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파라미터 아규먼트 문법을 사용을 해서 코딩을 했을 때 그냥 퓨어하게 파이썬을 사용을 했을 때의 경우보다 얼마나 더 실행 속도 면에서 빨라지는지를 비교를 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코드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코드가 되겠고요. 왼쪽 코드는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하기 위한 파이썬 버전이고요. 퓨어하게 파이썬 문법만을 사용한 버전이고요. 오른쪽 코도 똑같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건데 numpy라는 도구를 사용한 파이썬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때 왼쪽에 있는 퓨어 파이썬 버전에서의 실행 속도를 보시면 지금 이 코드가 실행이 되기까지의 그 시간이 걸린 시간이 790ms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른쪽 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계산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4ms밖에 안 걸렸습니다. 파이썬을 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numpy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numpy가 왜 빠른 라이브러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어쨌든 이 퓨어 파이썬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numpy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그 실행 속도적인 이점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과연 빨라질 수 있을까? 그래서 모조 버전으로 다시 코딩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조 언어를 사용해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하는 코드가 되겠는데요. 이 함수에 전달되는 아규먼트들을 지금 보시면 A라는 것과 B라는 게 있고 A의 경우에는 tensor인데 dtype.float64라고 파라미터를 정의해 주고 있고 또 B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return type을 float64라고 해 놓았죠. 참고로 여기서 float64는 simd의 dtype float64, 1에 대한 알라이어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float64 데이터 타입에 대한 값 한 개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simd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실행 시간이죠.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70ms가 나옵니다. 자, 70ms도 나쁘지 않은 결과이기는 한데 퓨어 버전의 파이썬에 비해서 거의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걸렸죠. 그렇죠? 10분의 1보다도 더 빨라졌죠. 하지만 파이썬에서 numpy를 사용한 버전보다는 오히려 더 느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모조는 결국 파이썬보다 더 느리기까지 한 거냐? 그렇지는 않고요. 끝판왕이 나옵니다. 자, 모조에서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하는 데 있어서 실행 속도를 고려해서 보다 더 최적화된 상태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앞서 봤었던 모조 코드랑 바뀐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함수 정의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def 키워드가 아니라 fn 키워드를 사용을 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fn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보다 스태틱하게 그리고 스트릭트하게 타입 체킹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매개 변수가 전달이 될 때 그 매개 변수 카피가 일어나지 않고 임뮤터블하게 해준다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let naive dist는 모조 fn dist a, b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할 때 a와 b가 각각 전달이 되어져서 들어갈 텐데 이때 이 값들이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값들이 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앞장에서 봤었던 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호출되면서 이게 값이 복제가 되거든요. 복제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암시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 복제되는 동작으로 인해서 걸릴 시간이 단축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또한 그 변수들에 대한 타입을 명시하게 되는 한편 이 각각의 변수를 선언할 때 이게 var 혹은 let 둘 중에 하나로 항상 명시하게끔 만들어주거든요. def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명시를 안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fn으로 바뀌면서 let이
앞에 붙어주게 되면서 보다 스트릭트하게 이런 문법을 강제하게 되면서 그 코드가 실제로 실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어지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얼마나 시간이 단축되었는지를 봅시다. 실행을 해보면 무려 13ms 밖에 안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전에 봤었던 numpy 버전보다도 훨씬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numpy 버전에서 24ms였는데 거의 절반보다 약간 느리게, 거의 절반에 가깝게 밖에 이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 파라미터와 아규멘트에 대한 각각의 그 용도, 차이점,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그 문법이 모조에서 추구하는 실행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한 그 추구하는 바와 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